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은 전편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쉬우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몽상컴퍼니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금일 방송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현재 커뮤니티상에서 코로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허위사실 글들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4월 8일 해당 인물이 소혜 정지현 이사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니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해 줘야 할지를 알고 싶다는 취지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정지현 이사는 해당 내용을 대표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9일 관련 위약금 산정 진행 중 해당 인물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취득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0일 공동대표인 최원종 대표, 정지현 이사, 해당 인물은 디스코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한 음성회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인물이 요청한 일방 해지 요청을 승낙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1일 해당 인물에게 위약금 안내 메일을 발송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하였으나 17일까지 납부를 한다는 조건 하에 위약벌을 500만 원까지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작성 후 발송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7일 해당 인물의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내용 증명을 수령하였으며 내용은 회사 측 일방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위약금 청구의 건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 데뷔를요? 몽상 컴퍼니에서 데뷔를요.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코로님은 4월 8일에 해당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그 직후 마음을 바꿔 계약 유지 및 대비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인물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경력이 전무한 제가 준비 기간 동안 별도로 하는 훈련이 없어 불안해하자 대표님은 일러스트 작가님께 주 1회 해당 2시간짜리 그림 강의를 받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방송 관련 교육이나 지원을 받을 사실은 없습니다. 이는 몽상 컴퍼니와 오로라 프로젝트가 합쳐지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며 그림 강의의 경우 정이사가 회사 운영비를 통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음향 세팅 또한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8일간 저희는 약 일주일 동안 3번의 가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지원을 못 받았다는 주장은 합병 전에 몽상컴퍼니와는 상관이 없어 말씀을 안 주신 걸까요? 그리고 기존에 추가된 지원은 음향 세팅, 가방송 지원인데 코로 모델이 아직 완성 전에 실제 방송을 상정하여 진행을 해서 리깅이 되어 있는 공용 모델을 사비로 구입을 했다는 게 코로님의 주장인데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방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해당 인물이 제가 했던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못하는 건 당연하다. 네가 잘했으면 타 기업사에 있었겠지. 라이브 올려보는 거 오랜만이다. 예전에 다른 라이브도 내가 많이 울렸었다. 코로는 남들과 웃음 코드가 다른 게 기괴하다.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은 있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내가 여자친구 있는지까지도 알려주겠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원문을 공개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에 대한 원문입니다. 처음이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다. 원래 잘했으면 타 기업세에 있지 않았겠냐. 공지 방송에서도 말했듯 못해도 된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나도 열심히 도와주겠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라이브 올려보는 거 오랜만이다. 예전에 다른 라이브도 내가 많이 울렸었다. 나도 반성하고 말을 유하게 하고 있다. 너무 울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하자.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 챗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냐? 썸 탈 때라고 생각하고 말해보면 조금 편해질 거다. 저 챗은 무언가 준비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오늘 뭘 먹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정도로 물어봐도 족하다. 코로는 남들과 웃음 코드가 다른 게 기괴하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가방송에서 나온 발언이고 가방송은 이제 저챗을 1시간, 2시간 정도 준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인물이 준비한 내용은 택시 기사한테 고백당한 내용, 여장 남자에게 고백받은 내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일 뻔한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위의 내용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다 말했으며 제 기준에서는 웃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을 하였고 특히 성소수자의 희화 문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 인물에 빗대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양해달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스트리머에 대해 기괴하다고 표현한 것은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다소 경솔한 단어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이사님, 피디님께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다. 그러라고 회사가 있는 게 아니냐. 사소한 거라도 다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심지어 여자친구까지도 있는지 물어보면 알려드릴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뭐든 물어보셔라.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부당한 피드백은 절대로 결단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일반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은 4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해당 인원이 주장하는 바는 계약 유지 의사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인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날짜는 4월 10일입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증거로 제시한 내용은 4월 11일입니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10분짜리 녹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자사의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아닌 일방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합의 해지이며 번복할 의사가 없다 고도 나와 있듯이 이는 기존의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 8일에 코로님이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4월 9일에 위약금 산정 진행 중에 비밀 유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위약벌을 청구했고, 그리고 4월 10일에 대표, 이사, 코로가 디스코드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했고 계약 해지 요청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코로님이 주장하시는 4월 11일 녹취록 내용은 이미 계약 해지가 끝난 상황이라 의미가 없는 녹취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 중 변호사 검토를 받으면 위약부를 3천만 원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사 또한 이를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만약 소송에 들어갈 시 감액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거짓입니다. 그거 계약 해지까지 가는 거 좀 너무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소송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의예요.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저도 싸우려고 변호사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무지해서 네. 좀 자문을 얻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위약금에 대한 납부를 할지 말지를요. 아니요. 그 계약 해지를 제 귀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마저도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요. 하신다면은 뭐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은 저는 지금도 한 번 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정해 드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위약벌은 그대로 3천만 원으로 청구를 그럼 하게 될 거고요. 네. 일단 그럼 내용에 관련된 부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뭐 지금 수긍이 안 되신 것 같으니 제가 이거를 뭐 변호사분이랑 상담하신 후에 통화를 하든 뭐 다시 통화를 하게 되겠네요. 그럼 제가 이걸 내용 증명으로 좀 보내드릴까요? 이 부분이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계약 해지와 위약금과 이런 것들이 수긍이 안 되신다고 하면 저희도 이걸 소송을 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도 저희가 같이 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네. 보내주신 내용을 변호사님하고 같이 보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혹시 좀 싸우자는 걸로 들렸을까요?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해주셔서요. 계약 해지에 대한 기책 사유도 그다음에 이제 위약벌에 대한 것도 확인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그게 이제 확인보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로 느껴져서요. 받아들일 수 없으시면은 저희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일단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느낌이 좀 더 강했습니다. 존중보다는. 여러분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중으로 들렸을까요? 실제로 해당 인물이 올린 영상 중 내용 중 일부입니다. 4분 38초경에 저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였고 자사의 공동대표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님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에서도 저희는 그러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될 시 저희는 감액을 할 의사가 없다. 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거짓입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 변호사님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0분짜리 녹음 보내서 12초 정도를 가져오셔가지고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뒤에 정확히 1분 25초 뒤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녹음본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 채널 첫 영상에 뒤에 녹음본이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 증명에 대해서 별다른 응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사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코로라는 분이 법적 싸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답변을 따로 안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 하셨던 내용일 텐데요. 대표의 입을 통해 회사 소속이 아닌 제3자에게 외모 및 나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당하며 깎아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할 수가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인물의 외형을 모릅니다.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카카오톡 또한 이제 친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당 인물의 외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모델을 작업해 주셨던 작업자 분의 연락처를 알지 못합니다. 대표의 입을 통해서 회사 소속이 아닌 제3자에게 외모나 나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당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잘못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작가님이 어디선가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다른 관계자가 전달을 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나이 관련해서도 뭔가 있긴 한데 이게 어쩌다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언급은 있긴 하네요. 하는 왜 나이 유출 책임은 안 지시는 거죠? 저희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만약에 법적으로 걸렸을 때 당연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일주일 안에 위약금 1,0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표 양반.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위약금이 500만 원 정도였고 위약벌을 저희가 원래 3,000만 원에서 2,500을 감액을 하여 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사님 개인의 의견이 회사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이제 녹취본에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및 위약벌 청구 타임라인이 좀 촉박해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급하게 진행되나요? 급박하게 진행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솔직히 몽상이랑 포로 다 모르겠고 중간에 말 옮기거나 소통 도왔던 전 오로라 프로젝트 쪽 이사도 같이 해명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대표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발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NDA 위반 관련해서 회사에서 일러레에게 몽상 컴퍼니가 어떠냐는 식으로 떠보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설명 가능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로라 프로젝트와 합병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팬분들도 당연하겠지만 이제 라이버 분들께서도 이제 불안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와서는 어땠는지 관련해서 이사님 통해 가지고는 말씀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가 외부인에게 부탁해 파트너를 떠보게 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는 계약의 전제인 신뢰관계를 사측이 먼저 저버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도적인 유도로 이미 신뢰가 파탄난 상황에서 오직 스트리머에게만 비밀 유지 의무를 묻고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계약 이행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조직관리라는 명목하에 제3자를 동원해 파트너의 속내를 떠보는 행태는 일반적인 기업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 과정이 기만적이었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역시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4월 10일에 진행한 회의에서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훈련 방식의 개선을 라이버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회사를 나가길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저희가 이제 NDA 위반 사실을 알고 저희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공동대표가 발언을 했고요. 4월 1일 이전 책임자 입장 표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실 어떤 부분에 해명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편집을 했는데요. 1시간짜리라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식이 들려오면 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